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 지금 유도전류 방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거란 말이야. 쉽게 생각하면은 무슨 말인지에 대해 우선 위에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자석에서 맞아. 자, 자석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N극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갔잖아. 그치? 근데 그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건 어때?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내용 이해됐니? 따라서 어떻게 돼야 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 자기력선은 자석 내부에서 다시 S극에서 N극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 지금 코일이 감겨 있는 그 자체를 자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지금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따라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잡으면 된다? 아,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니? 자, 그렇게 보면은 자, 우리 아까 오른손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오른손으로 엄지를 N극을 먼저 가리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자, 손가락을, 맞아. 거기 있는 막대기에서 코일 쪽으로 전선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잡게 되면 어떻게 되지? 손바닥이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손바닥에 보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코일이 감긴 곳에서 안 보이는 쪽으로 들어가는 A 쪽에서 전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에서 들어가서 코일을 지나서 B를 나와서 G로 간다. 또는 B에서 검육의 G를 지난 다음에 A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지. 자, 그렇다면 지금 코일에서 왼쪽에 N극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극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멀어지는 걸 잡으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돼? N극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따라서 자석에 지금 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무슨 극이 S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맞아.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자석에서 P가 S극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나침판은 어떻게 돼야 돼? 나침판의 N극은 S극 쪽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왼쪽이 N극에 해당하는 지침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즉 Q의 나침판의 N극은 어디? 막대 자석 쪽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여기까지 내용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코일 내부에서 그림처럼 만들어졌을 때, 그때 어디가 N극이고 어디가 S극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그냥 자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석 내부에서의 자기력 선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잔소리 말고 얼른. 자, 다음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 자, 유도전류의 방향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 거고, 자, 지금 자석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아래가 지금 어떻대? 막대 자석의 아래가 S극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어때? 지금 가위로 잘라가지고 둘 다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은 우선 처음에는 자유낙하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하지만 B 같은 경우는 어때? 떨어지다가 코일의 근처에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돼? 코일에 무엇이 전작이 유도에 의해서 S극이 떨어지게 되니까는 S극을 밀어내려는 방향으로 무슨 극? S극이 위에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밑에가 N극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자 오른손을 아래쪽으로 그치 N극을 가리키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그림을 그린 것처럼 손가락 그림을 그리고 지금 내가 손등으로 표현된 부분이 손등이 될 거야. 그러면은 전류는 지금 어떻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로 감기게끔 전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는 밑에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위에 쪽으로 전류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비방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내용이 되니 자 오른손을 가리킬 때 무조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뭐다? N극을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내용이 됐어. 자,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렇다면은, 자, 동시에 떨어진지를 우리가 봐줘야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무엇이 동일하니? 첫 번째로는 높이가 동일해.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가는 자유낙하만 하지만은, 나는 자유낙하를 하다가 무슨 힘을 받아? 위쪽 방향으로의 자기력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은 높이가 동일한 상태에서 동시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가와 나에서 동일한 알잼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야? 가에서는 중력이라고 하는 알잼 하나만 받지만은 나에서는 중력 플러스 무슨 력?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 두 가지의 힘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중력과 자기력의 방향이 어때? 여기선 지금 반대가 만들어지게 되지. 따라서 가와 나에서 받는 알잼의 크기가 같아 달라지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같은 시간 동안에 바닥에 동달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얘기를 해줄 수가 없게 될 거야.
내용이 돼. 왜? 높이가 동일하면서 동일하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R자임을 받을 때에만 동일한 시간만큼 떨어진 다음에 지면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지금 어때? R자임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지. 무슨 말인지 해야 돼? 이걸 우리가 이제 중력 시스템에서 그 그래프를 가지고 봤던 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그래프? VT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자고. 자, 그러면 우선에 가 같은 경우에는 가 같은 경우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지? 맞아. 그러면 가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어때?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동거리라고 얘기를 했지. 맞아. VT 그래프에서 넓이는 이동거리를 의미를 해주고 기울기는 가속도, R자임의 크기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니?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떨어질 때 처음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다가 떨어지게 되면서 어때?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의 힘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가속도가 변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가 모양이 직선 모양이 되지 않아. 그러면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t2라고 잡고 가에서 t1이라고 잡았을 때 그 둘의 넓이는 동일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때? 그 그래프가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직선으로 가다가 꺾이고 있다고. 따라서 넓이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누가 t1보다는 무조건 t2가 더 크게 나와야만이 넓이가 동일하게 될 거야.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에 도달을 할 수 있다 없다,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니? 자,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자, 지면에 도달하는 그 직전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엔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속력을 가지고 비교를 해주면 돼. 당연히 속력이 같으면은 운동 에너지는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속력이 다르면은 운동 에너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같아 달라? 다르지? 맞아. 그런데 문제는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 힘을 받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힘을 더 받아가지고 속력이 더 빨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동일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어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속력은 원래 자유낙하를 했을 때의 속력보다 더 짧아지게 된다고. 따라서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도 달라질 수 있어? 운동 에너지도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니? 따라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졌네. 근데 하필이면 힘을 받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네. 그래서 무엇? 속력도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력 파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전자기 파트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는 꼭 연습을 해보고 제대로 한번 봐줘야 돼. 만만치 않을 텐데. 자, 다음 보도록 할까? 자, 밑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코일 쪽으로 지금 수레가 N극이 다가가고 있는 수레가 존재를 하고 있대. 자, 그럼 N극이 다가가게 되니까 어떤 극이 만들어지겠어? 당연히 N극이 가까운 쪽에는 무슨 극? N극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오른쪽은 S극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자, 그럼 N극이 오른쪽으로 가게끔 어떻게 돼?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엄지가 왼쪽으로 가리키면서 손바닥이 내 눈에 보이게끔 손이 만들어지게 될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코일을 감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돼? 전류가 손바닥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지금 안 보이는 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 지금 A로 들어가서 B로 나오니까는 B에서 저항을 지나서 A로 간다. 또는 A에서 B를 지나서 저항 쪽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야.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됐니? 그렇게 봐주면 돼.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지금 뭐 운동에너지의 보존 유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맞아. 자, 운동에너지의 보존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엔 무엇? 속력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주면 된다. 자, 속력의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R자임이 0이다라는 얘기고 물체가 받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자, 그런데 지금 수레를 처음에 밀고 있대. 그럼 지면과의 마찰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R자임의 크기가 처음엔 0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수레가 점점 코일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은 Q 지점에서는 어때? 수레가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무슨 힘?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게 된다.
그럼 어때? 지금 물체 알짜임이 0인 상태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니까는 당연히 무엇의 변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속력의 변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맞아. 따라서 속력의 변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 속력이 달라지게 됐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값 자체가 보존이 된다 안 된다? 보존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수레가 움직일 때 지면과의 마찰이 없다라는 전제가 깔렸을 때에는 딱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내용 이해됐니? 자, 다시 유도 전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뭘 가지고 보고 있어? 역학적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의 보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주고 있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실제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물어볼 수도 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자, 그렇다면 전류의 세기, 유도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유도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어떻게 돼? 첫 번째, 자석의 세기를 센 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조금 더 강한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자석으로 교체를 해주면 돼. 다음 두 번째는 뭐야? 코일 쪽으로 자석이 빠르게 들어가면 돼. 즉 자석이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 더 강한, 더 센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자, 코일을 많이 감아주면 돼. 지금 보니까 대충 코일을 한 5번에서 6번 정도? 5번 정도 감은 것 같은데 얘를 한 10번, 20번, 30번까지 감으면 어떻게 된다? 좀 더 센 전류의 세기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짧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이동 거리는 동일한데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어때? 속력이 빨라지는 걸 의미를 하는 거지. 따라서 속력이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돼? 저항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는 더 센 전류가 흐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자, 이런 식으로 코일의 자석이 움직이는 걸 어떻게 우리가 손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위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어떻게 술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된 실험들도 반드시 기억은 하고는 있어야 돼. 내용이 이해됐니? 그럼 여기까지 보고 앞에 세 문제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이 완벽히 이해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아니